카페 여주인 강도살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보면요. 네. 이게 2006년도 사건이네요. 2006년 봄입니다. 4월 6일 22시 45분. 그러니까 밤 10시 45분이죠. 충북 충주시에 있는 땡땡 카페예요. 그 카페 여주인이 지금 며칠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그 언니, 그 카페 여주인의 언니의 신고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이 문을 오픈하고 들어가서 안에 숨져 있는 그 이 여주인을 발견한 그런 사건입니다. 바깥을 보면 이게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상 복합 건물인데요. 거기 1층에 아마 카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여기가 땡땡 카페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커피 먹는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카페는 술도 먹고 이렇게 뭐 커피는 낮에 팔지만 그러니까 간판만 카페라고 붙여놓고 뭐 간단한 식사 종류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안주하고 주류도 제공이 가능한 것 같고 뭐 커피도 가능하겠죠. 그 3차로에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럼 제법 네. 번화가 큰 번화가 길가예요. 큰 길가 1층에 있는 카페였던 것 같아요. 구조는 보니까 홀이 한 개고요. 네. 주방은 이제 바가 있나 봐요. 그 바에서 이제 아마 주방. 그러니까 앉아서 손님들도 받는 그런 형태 바도 만들어 옛날에 스탠드바 형태로 그것도 있고 룸도 두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술을 파는 곳이구나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딱 들어가다 보니까 불이 이미 다 꺼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두 개가 꺼져 있는 게 아니라 가게 전체가 다 꺼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메인 스위치를 딱 아마 내려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올리니까 메인 스위치 하나 올리니까 전체가 불이 켜지면서 TV도 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릴 때 TV도 켜져 있었던 상태에서 범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 후 도망가면서 아마 짐작컨대 메인 스위치를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메인 스위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두꺼비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 혈흔이 좀 있었고요.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병이 8개 있었어요. 마셨다는 거죠, 누군가. 네. 그다음에 안주 그릇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른 안주 그릇. 그다음에 하나는 기본 안주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그 2개 안주 그릇이 있었고 맥주컵도 2개가 있었어요. 맥주컵 2개. 양주컵도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프너가 있고 리모컨이 있고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거기 들어와서 그 분명한 거는 영업 중인 상태에서 보면 일어난 거예요. 네. 마신 술, 잔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방으로 향하는 바닥에 이 깨진 맥주병을 쓸어 담은 빗자루하고 쓰레받기가 있었대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운동화. 근데 전화기선이 잘려 있었어요. 절단돼 있었어요. 그 전화기는 이런 휴대폰이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놓고 하는 전화 있잖아요. 네. 그 줄이 잘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2006년도만 해도 지방에서는 이렇게 일반 전화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지금도 아마 업소는 일반 전화 다 쓸걸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소파 안쪽에 피 묻은 과도가 있었대요. 아, 그렇다면 이게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파 그 중간 목바지 부분에 이제 피해자의 팬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성범죄일까요? 지금 앞에서는 강도살인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팬티가 벗겨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성범죄일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형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오른쪽 그 소파 위에 벗은 상태의 피해자인데 무릎 이하 부위를 이 소파 뒤로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 있는 자세. 네, 그러니까 이제 성범죄 일견 그 연상이 된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 목하고 머리카락하고 이게 동시에 뭔가 묶여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브레이저 끈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저 끈을 자른 것 같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뭔가 되게 행동들이 많은 그러니까요. 범행 현장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자신들이 손에 집을 수 있는 것으로 살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경행 도구의 과도도 있고요. 이거 뭐 제압한다 하더라도 지금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근데 과도 사용한 거죠. 네, 브래지어 끈으로 다시 목이랑 머리를 같이 묶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좀 그렇고요. 또 분명히 칼은 쓰인 것 같습니다. 썼습니다. 네, 피해자의 좌수 시지 쪽에 중간 마디에 방어은이 있었대요. 칼 들고 이
이 범인이 공격한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 두정부에도 두피 출혈이 있다고. 두정부는 머리 꼭대기를 말하거든요. 여기에 두피 출혈이 있다는 건 뭔가 둔기 같은 걸로 때린 겁니다. 목에 찰과상도 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몸싸움 흔적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허벅지하고 이제 정강이 쪽에도 멍이 들어 있었고요. 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막 엄청난 그 몸다툼이 둘이만 있었다면 범인과 이 피해자가 엄청난 몸다툼이 있고 범인은 뭐 흉기로도 공격하고 살해할 때는 아마 그 전화기 선이라든지 뭐 브레이저 끈 같은 걸 이용해서 목을 조른 거 그러니까 교살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런 형태고요. 방바닥에 배설물하고 피가 있어요. 배설물이 이제 왜 있을까요? 이게 목을 경부 압박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이 배설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피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파 위에는요. 범행 도구를 치우지 않고 간 건지 가위. 그러니까 이게 가위가 브레이저 끈하고 전화선을 자르는 데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의 생리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손전등, 그다음에 빈 양주병이 있고요. 소파 뒤편에는 양주병이 5개, 생수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절단된 피해자의 이 옷 상의하고 이제 브레이저 끈 이게 발견이 됐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브레저를 잘라서 어떤 데는 목을 걸고 어떤 나머지 일부분은 저 소파 뒤에 또 상의와 함께 같이 이제 던져놓은 거고. 네, 던져놓은 것 같습니다. 벽 안쪽 그 소파 뒤편 바닥에는 담요하고 청바지가 벗겨져 있었고요. 청바지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거는 성범죄 목적도 농후하게 있어 보이죠, 그죠? 네, 그렇다면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감식을 한번 봐야 그렇죠. 될 텐데요. 네, 피해자 정장, 상의 네. 왜냐하면 벗겨져 있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DNA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묻을 수 있어서요. 정장 상의, 그다음에 벽면의 혈흔. 석점이 있었어요, 석점. 네. 그리고 담배꽁초가 있었대요. 네, 담배꽁초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맥주병 8개, 그다음에 병조각도 지문이 묻을 수 있었으니까 병조각 5개, 양주병, 그다음에 방향제도 혹시 만질 수 있었으니까 아마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했을 거의 한것 겁니다. 같아요. 유리컵, 뭐 이쑤시개 꽂이까지. 그다음에 전화기 본체도 만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선은 잘려 있지만 본체는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보험 카드도 거기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성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액 제취를 하죠. 네. 그래서 국과수하고 경찰청 과학수사계에 긴급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이 범행 시간은 언제쯤 그렇죠. 가능했을 했는가 추정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장 감식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생 장소 부근에 그 우체국 2번 그 인출기요? 예, 인출기 ATM기가 그 CCTV 다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쪽을 아마 본 모양이에요. 그 업소가 멀찌감치서 보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확인을 했더니 업소 간판이 아마 땡땡땡 세자인 것 같아요. 세자인데 거기에 애라는 게 뭐 이 불이 그 꺼지는 거를 탁 나왔나 봐요. 순간적으로 그 불이 꺼지는 거. 그러니까 아까 메인 스위치를 다 내렸다 보니까 거기 간판까지 같이 내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꺼진 시간 같은 경우는 이 범인이 범행을 종료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19시 20분이에요. 켜져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불이 켜지는 시간은 이제 아마 7시 20분에 문 열었는 거죠. 19시 20분에 온이 됐어요. 간판불이. 네. 아마 불이 그 때문에 어두워졌을 때 켰나 봐요. 그리고 21시 52분에 오프되는 게 보여요. 사망 추정 시간은 19시 20분에 문 열었고 21시 52분에 불이 전체가 나갔으니까 그 틈 사이에 범행이 발생했고 사망했겠죠. 네. 전화 카운터 아까 선이 끊어진 전화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하고 물컵에서 지문이 아까 다른 데서는 이제 감식은 했지만 지문이 발견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지문이 딱 나왔다고. 각각 한 점씩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특이한 겁니다. 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상처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쓰고 있는 스탠드 같이 비슷한 그 철물, 그 철 구조물 같은 거 있죠. 뭐 인테리어 하느라고 세워놓기도 하는 그런 그 조형물 상단 모양과 흡사하더라는 거예요. 넓이 18mm의 타원형 형태였대 이렇게. 그렇다면 이거는 서로 몸싸움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많았어요. 거예요. 제압할 때 둔기 쓴 것 같아요. 네, 둔기, 칼, 그리고 막 브레저까지 가위, 지금 굉장히 많은 범죄 도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그
가위도 있었잖아요. 가위 있었습니다. 가위에서 날 부위에서 피해자 혈흔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가위도 공격 도구로 쓰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경찰이 굉장히 주목하는 거 있죠. 네. 나중에 이제 저 사건이 장기화되면 이건 아마 수사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브레이저 끈을 이 옥매듭이라고 그래요. 올가맨다 할 때 옥매듭. 그게 뭐예요? 오버핸드 매듭이라고 그러는데 오버핸드 이렇게 원 만들어 놓고 해서 당기는 형태. 그런 매듭을 쓰는 사람들은 또 직업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옥매듭도 발견이 됐고요. 우열 현상이 있다라는 거는 조른 거죠, 목을. 네. 우열 현상은 이제 쉽게 그냥 표현하면 얼굴 부위로 피가 몰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열 현상. 이거는 대체로 목을 조를 때 발견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지, 왼쪽 시지 중간 마디에 이 방어흔, 배인 상처 있었고요. 갈비뼈에도 찰과상이 있네요. 마구제비 때린 것 같아요. 네, 발로도 공격을 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먹으로도 공격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수 팔꿈치 뒤쪽에 또 네. 멍이 있었고요. 이 부위엔 또 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러진 그 상태. 네.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이 현장에서 이것저것 사용해서 도구도 많이 쓰고요. 지금 이 형태로만 봤을 때는 뭐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현장에서 싸움이 몸싸움. 굉장히 많았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폭행의 징후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범죄의 그렇습니다. 징후들이 보인다라는 그렇습니다. 걸 알 수 있는데요. 술을 먹어서 이렇게 많은 뭔가 다툼이 있었다라는 건 첫 번째 피해자의 반항도 강했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범인한테 반항할 만큼의 약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좀 이 피해자가 나는 이거 상대할 수 있어라고 어떤 마인드 자체가 있는 건데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 본 면식이 아니라 비면식 같은 경우는 반항이 좀 적어요. 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피해자의 특성도 이렇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데 피해자 성향을 살펴보니까 좀 돈에 집착을 한다라는 주변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인 사건에서 사망을 한 사람이 있으면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을 때는 피해자의 성향을 피해자의 모든 것을 조사해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이 피해자가 외상은 절대 안 주고 단골 위에는 그 다음에 외상 주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좀 가서 받아내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돈에 좀 집착한다 이런 소문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으면 이제 우리가 뭐를 추정하냐면 돈 내놓으라 할 때 섣불리 안 주거든요. 돈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반항도 하고 덤벼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큰일도 나기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저가 벗겨져 있고 팬티 벗겨져 있고 그러니까 성범죄 이제 그런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성범죄로 또 딱 가서는 안 돼요. 부검에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왜 그러냐면 성범죄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다 골고루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피해자가 반항도 많았었다라고 하잖아요. 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신 흔적들을 그렇죠. 보면서 술은 봐요.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오고 가는 게 많고 또 이 범인이 한 번에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어떤 신체적인 어떤 자기가 왜소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제압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하여튼 분명히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기회를 미리 작정하고 들어갔으면 술 마시다가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공격했을 수도 있고 그냥 술 먹으러 들어갔다가 무슨 시비 때문에 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게 혼자 운영하는 가게래요. 네, 피해자 이분 혼자 한대요. 그걸 미리 알고 갔다면 개혁범행이죠.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성범죄의 징후가 보이는 특징들이 있지만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또 카페고 보통 강도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렇다면 금품이 없어졌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봤는데 금고 열었어요. 그리고 지갑 귀금속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금품 강취에다가 강간 목적? 그러니까 강도 강간 목적? 강도 강간 살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님으로 가장해서 침입했다가 이제 그 술 한 잔 쫙 먹다가 적당한 시간에 이제 돈 내놔 하면서 피해자 협박하고 피해자가 나 못 줘. 그 반항하니까 그 살해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예측하고 가보는 겁니다. 근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는 이렇게 그 옷도 벗긴 상태에서 가위도 쓰고 전화기 잘라서 그 선도 쓰고 브레이저 끈을 잘라가지고도 선을 쓰고 칼도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이 피해자의 음모를 잘라가지고 왔어요, 범인이. 아, 잘라서 가져간 거죠. 예, 절단했어요.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그 현장에서 피해자 그 상태를 검시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니까 음모를 가위로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이건 뭐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절단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신체적으로 여성을 특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를 절단하거나 훼손을 하는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성적으로서 모욕을 주는 경우가 그게 가장 그 확실한 모욕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활용한다기보다 쓰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인식보다는 이 사람한테 모욕을 주고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똑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모를 절단했을 때 이 여성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수치심을 유발한다든지 죽은 사람이 그리고 근데 이것이 그냥 절단만 했는지 아니면 가져갔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 변태성욕자 아니에요? 네, 만약에 가져갔다고 한다면 자신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다시 이런 것을 환기시킨다, 다시 상상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절단만 했는지, 그다음에 그냥 절단 자체가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절단을 했는지조차도 사실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절단만 했다라고 단편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변태 성욕 과정이 있는 거 아닐까. 이 피해자가 혹시 뭐 내 소유다 이런 심리를 표출한 게 아닐까. 이런 것도 또 생각해봐야겠죠. 혹시 이거 내연남 아니냐. 혹시 내연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각도로도 경찰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내연남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여성적으로서 내가 어떤 남성적으로 그 수치심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이 여성한테도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여성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한테 자기 또 행동을 하는 부분이니까 내연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두 가지로 수사 들어간 거예요. 동일수법 전과자 보고 그다음에 피해자 혹시 내연남이 있는지 만나는 남자였는지 이것도 따져 보는 것 같고요. 부검하고 이제 감정 결과를 보니까 성폭행 흔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질액 채취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성범죄라고 보기보다는 첫 번째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이걸 성범죄 가장을 한 것이냐. 근데 가장을 한 것 치고는 음모를 절단하거나 아니면 훼손 부분이 좀 있다라든지 아니면 브래지어 끈으로 일부러 목을 메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래지어 끈으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목을 조르기 어렵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의 액사를 하고 나서 브래지어 목으로 다시 했을 가능성도 확인 사살. 네, 저는 그런 것도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딱 성범죄가 아니라도 이 사람은 성적으로 교수님 말대로 변태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여성에게 그러니까 여성적인 분명히 트라우마도 갖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다음 이제 결국 사인은 경부압박질 식사 맞네요. 그러니까 손으로 조르고 브레이저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컵에서 이제 다행히 30대 남성 지문이 하나 나와요. 네, 감정 결과.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오면 사실은 검거죠. 그죠? 네. 검거 이제 들어가는데 이놈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 피의자 용의자는 청주에서 PC방을 운영하다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랑 둘이 거주를 했었는데 직업 없답니다. 현재는. 그리고 거주지 주변 PC방을 전전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금전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지문은 나왔죠. 네, 뭐 국가수에서 DNA도 뭐 확인이 됐는데 그것도 일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왔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지문이 물컵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 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어서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손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서 또 나왔던 DNA도 일치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히 신중을 기했던 것 같고 여하간 지문이 나왔으니까 절대 용의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DNA 결과를 보내놓고 완전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형사들이. 근데 국가수한테 5종의 현장 증거물에 네. 일치 나올 때까지 네, 따라다닌 거예요. 신중을 기했다고 합니다. 졸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지문만 나왔다고 그래서 손님일 수도 있는데 긴급 체포 못 하거든요. 네. 그건 간접 증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DNA에서 뒷받침이 돼줘야지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계속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는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또 임의적으로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교수님 알듯이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하잖아요, 그거. 담배꽁초나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행하면서 뭐 PC방 자주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담배 핀 거 담배꽁초 얼른 주워 갖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 하루는 이제 졸졸졸 따라갔더니 구멍가게에 가더래요, 이 사람이. 근데 구멍가게에서 막걸리를 한 병 사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왔대요. 그러더니 이놈이 형사들이 뒤따라오는 거 알았을까요? 탁 침을 뱉어버렸대요, 도로에다가. 얼른 가서 침 수거하는 거죠. 그 가래침을 수거해가지고 또 그거 넣고 PC방에서 담배꽁초 끈 거 해가지고 현장에서 5점 정도 5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채취한 DNA하고 요거하고 일치하는지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차 안에 넣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거 더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고 실제로 그거 이게 수거할 때는 더럽다는 생각 안 들어요. 저거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맨손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더러워도. 그거 할 수 있어요. 형사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일치한다는 그 결과를 받으니까 잡으러 갔죠. 어디 가서 잡았겠어요, 이거? PC방 전화한다고 했으니까. 네. PC방에 있는 놈 검거한 겁니다. 네. 이거는 결론 보니까요. 현장 보존 잘했어요. 현장 보존 잘했고 아까 엄청 꼼꼼하게 다 챙겼잖아요. 거의 모든 종목을 다 유류품을 다 했더라고요. DNA, 족적, 네. 지문 이거 충분히 제취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존 상태 잘했고 6차까지 감식했어요. 6차까지. 그리고 탐문 같은 경우도 예, 탐문에서 성향 파악 같은 거. 아까 피해자의 성향이라든지 사실 이게 그냥 만약에 피해자 자체 유기된 상태만 보고 나서는 이것이 성범죄라고 단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좀 수사가 길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지문이 딱 나오니까 그 이제 용의자 집을 가야 되는데 형사가 가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협조 요청했어요. 그 동사무소 직원들은 집집마다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남성 그 집에 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협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용의자 집에 잠입시킨 거죠. 그런 것도 참 협조가 잘 된 것 같고요. 지문만 가지고는 긴급 체포 못하니까 현장에서 발견된 DNA 묻어 있는 거 하고 요 사람 DNA를 이제 담배꽁초 저 가래침 요걸 확보해 가지고 그 감정 의뢰한다. 그때까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졸졸졸졸 따라다녔잖아요. 이거는 아마 선증거 확보한 다음에 피의자 체포한 어떤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고요. 이 사건은 생각보다는 이 지문 채취하는 순간 해결되는 데는 이상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다중이 출입하는 장소에 여러 사람 지문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지문이 나와도 조심해야겠죠. 근데 단독주택에 이를테면 아무 상관도 없는 김복준이 그 시민 A집 기둥에 가서 지문 찍을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볼 것 없이 직접 증거죠, 그거는. 이제 그런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직접 증거로 없었기 때문에 다중이 출입하는 없으니까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문은 그래서 100%가 아니라 1000%라고 하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DNA는 99.99999 16자리까지 정확한 일치도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DNA보다 지문이 더 정확한 거죠. 분명한 거는 그 사인 밝혀진 것 중에서 경부압박 질식사로 나왔는데요. 그 조형물이래요. 이게 노쇠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조형물인데 그거 이 상단 부위에 타원형 형태가 있대요. 그걸로 머리를 먼저 때려서 공격 과정에서 쓰러뜨려 놓고 그 이후에 칼, 브레이저 끈, 그다음에 전화기 선을 잘라 가지고 범행한 걸로 이렇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작컨대 이 여주인 분이 상대가 외수였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이 그 범행에서 벗어나려고 몸다툼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범인하고 그 과정에서 많이 다쳤어요. 네. 네. 교수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